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전고체 기업 퀀텀스케이프 SES-AI 솔리드 파워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퀀텀스케이프입니다. 매출은 아직 없으며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은 좀 줄였다고 보고요.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는 많이 늘었고 판관비는 적게 증가했습니다. 분기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냈네요. 비용은 후반부로 갈수록 연구 개발비는 늘고 판관비는 줄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3분기 대비 자본은 많이 줄고 적자는 늘어서 부채 비율이 조금 늘었고요. 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탓인지 유동성에서는 유동 비율이 2400%대에서 1900%대로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진 재무 상태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23년 3분기에 유상 증자를 했고 4분기는 자금 조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핵심 장비인 열처리 장비를 설치 완료함으로써 랩터 단계를 적용 중이고요. 랩터 단계로 다 전환되면 코브라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코브라는 B샘플부터 세라믹 가공과 양산 공장 규모의 생산을 위한 단계를 말하는데요. 랩터는 생산 능력이 제일 부족했던 열처리 공정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다면 코브라는 이 열처리 공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설치 공간도 적게 잡아먹으며 프로세스를 통합, 제거하여 비용도 낮춘다고 합니다. 현재 소량 생산 단계에서는 랩터 단계로 문제없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퀀텀스케이프의 2024년 목표가 있는데 첫째로 랩터 열처리 장비로 생산한 필름과 기타 개선 사항을 적용한 알파2 샘플을 배송하는 것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랩터 단계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파2는 기존 샘플보다 높은 응급 로딩과 패키징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상용 셀인 QSE5 비제로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코브라 단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참고로 4분기 자본 지출에 QS0와 코브라 프토로타입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새로운 CEO로 시바람이라는 분을 임명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사장 경력이 있고 반도체 및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합니다. 퀀텀스케이프는 현재 샘플에서 양산 제품으로 넘어가려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량 생산 경험을 갖춘 부분을 높게 산 것 같네요. 다음은 SES-AI입니다. SES-AI 역시 매출이 아직 없고요. 영업 적자를 2022년보다 줄였습니다. 비용을 보면 판관비는 줄이고 연구개발비는 소폭 상승했어요. 분기로 보면 2023년 3분기의 비용을 더 줄였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4분기는 연구개발비, 판관비 모두 3분기보다 감소했어요.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13%로 소폭 증가했고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가 늘고 유동자산이 좀 줄어서 1700%대가 되었습니다. SES-AI 역시 재무 상태는 아직 괜찮습니다. 3분기에 한 라인당 생산량을 500개에서 100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완료를 했고요. 2023년 연말에 OEM 업체와 B샘플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는데 올해까지 B- 샘플 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현대, GM, 혼다를 언급하네요. 그리고 UAM용 배터리도 준비 중인데 올해 UAM셀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데모 비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EV와 UAM용 배터리가 100%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바타 AI를 이용하여 재료 개발부터 셀 설계, 제조의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UAM, 하반기에 EV 상업용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UAM용 배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솔리드 파워입니다. 솔리드 파워는 매출이 있었는데요. 연간 매출부터 보면 2023년은 17.4밀리언 달러로 2022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는데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판관비, 마케팅비가 매출보다 높은 상황이고 거기서 2022년보다 더 커졌어요. 이건 배터리셀과 전해질 생산량이 늘면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A1 샘플에 대한 R&D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4분기 2.3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3분기보다 64%가 감소했네요. 매출은 공동개발 계약에 따른 수익입니다. 그리고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엄청 빠지게 됐는데요. 비용을 보시면 매출은 반토막 이상 줄었는데 비용은 3분기와 비슷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6%로 엄청 건전한 상태고 유동 비율은 1100%대까지 떨어졌지만 유동부채 자체가 워낙 적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재무 상태가 너무 건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사주 50밀리언 달러도 매입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SP2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현재 전해질 생산 능력을 월 1.1톤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셀을 생산함에 있어서 수율도 많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따라서 증가하고 판매 실적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월 2.5톤이라고 하네요. 올해 1월에는 SK온과 3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A2 샘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2024년은 2023년보다 매출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제 새 기업의 주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월 14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고 솔리드파워와 SES-AI는 실적 발표 후 급등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만 보면 퀀텀스케이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치를 보면 SES-AI와 솔리드파워가 주가가 워낙 내려가 있었네요. 최근 주가 흐름으로만 보면 제 생각은 퀀텀스케이프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른 두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잠잠했다고 봅니다. SES-AI는 2025년에 UAM, EV용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고 솔리드파워는 SK온과의 추가 계약, 자사주맥 등 큰 호재들이 있었어요. 종합해보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이 2025년, 2026년 상용화 목표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시드, 리비안을 봐도 2024년 목표 생산량이 2023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잘 되기 위해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나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줘야 대체가 될 수 있고 전기차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1, 2년 뒤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꿈의 배터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